여러분, 잘못된 전화 한 통에 통장의 모든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노리는 교묘한 질문 5가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해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도 참고하도록 꼭 전해주세요. 저는 오늘 제 어머니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계셨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 옆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어머니는 별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순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미지 씨 맞으시죠? 여긴 금융감독원입니다.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목소리는 젊었지만 또렷했고 뒤에는 사무실 소음 같은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마치 진짜 금융기관 상담원처럼 들렸죠. 예, 주민번호 뒷자리요. 3, 6. 어머니 입에서 숫자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몇 초 사이에 어머니는 이미 낯선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를 건네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신청됐습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곧 경찰청 수사관과 연결해 드릴게요. 말은 점점 더 긴박해졌고 어머니는 그 흐름에 휩쓸려 갔습니다. 전화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굵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 팀입니다. 오미지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바로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안전계좌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확신에 차 있었고 또 조금 전부터 이어진 압박감에 생각이 마비되셨던 겁니다. 지금 안 하시면 예금 전액이 압류됩니다. 이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내 전 재산이 사라진다는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이건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저희가 전부 책임집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들이 하라는 대로 정보를 불러주셨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이체가 완료됐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건 통장에서 빠져나간 수천만 원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이런 일이 실제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사기꾼들의 수법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순간의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모든 걸 내어주게 된 겁니다. 이 첫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하나입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갑자기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그건 99% 사기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해도 절대 응하지 마시고 전화를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식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 어머니의 일은 제가 그때 알았다면 한마디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마. 그리고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절대 주면 안 돼. 이 간단한 원칙이 전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여전히 오전에 겪었던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대출을 했다고 그 사람들이 경찰청이라는데 설마 거짓말은 아니겠지.
식탁에 앉아 밥을 드시면서도 젓가락이 자주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미지 씨 맞으시죠? 저희는 은행 보안팀입니다. 오늘 오후에 고객님 명의로 5천만 원 대출이 신청된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신청하신 게 맞으십니까? 순간 어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 사람들이 맞았구나. 오전에 말한 대출이 진짜였네. 어머니는 이미 첫 번째 전화에서 들었던 내용이 머릿속에 각인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사기꾼들이 노린 심리적 연속 공격입니다. 아니요, 저는 대출 신청한 적이 없어요. 목소리에 긴장과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럼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님, 지금 바로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대출 금액이 그대로 실행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띠띠뚜뚜 하는 전화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대 팀입니다. 오미지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조직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요.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고 뒤에서는 키보드 치는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뉴스에서 보던 수사 현장에 연결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고객님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옮겨두시면 추후 전액 반환됩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지금 안 하면 돈이 사라진다는 생각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그 순간 사기꾼의 얼굴에는 보이지 않는 미소가 번졌을 겁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건 두려움에 쫓기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단 한 번의 전화를 끝내지 않습니다. 아침에 씨앗을 뿌리듯 불안을 심어놓고 오후나 다음 날 확인 전화를 걸어옵니다. 이미 불안의 뿌리가 마음속 깊이 내려갔기 때문에 피해자는 거의 저항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꼭 기억하세요. 대출이든 뭐든 본인 거래 여부는 반드시 직접 해당 은행 공식 번호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신 번호에 은행이 뜬다고 해도 요즘 기술이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공식 번호는 통장, 카드 뒷면,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전화로는 계좌나 인증 정보를 주지 마세요. 그날 오후 어머니는 은행에 직접 가보려고 마음을 먹고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다정하고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지 고객님. 아까 금융사기건으로 많이 놀라셨죠? 저희 보안센터입니다. 지금 은행으로 가시는 중이신가요? 어머니는 순간 이 사람들이 내 상황을 다 알고 있네 하고 안심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미 2번이나 들은 이야기였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네, 은행에 가보려고요. 아, 굳이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보안 조치하면 됩니다. 1분이면 끝납니다.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고객님의 계좌 비밀번호만 확인하면 됩니다.
저희가 바로 보안 잠금을 걸어드릴게요. 이 말에 어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비밀번호 정도면 괜찮겠지. 어차피 나 말고 누가 쓸 수 있나?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0421. 단 4자리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숫자가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마지막 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말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이상 거래가 보이면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어머니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행 앱을 열어본 순간 화면에 찍힌 잔고를 보고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수백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인출은 끝난 뒤였습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실 점은 이겁니다.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심지어 간단한 숫자 몇 개라도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사기꾼들은 간단한 절차, 1분이면 끝난다. 지금 바로 해결된다는 말을 써서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 모은 돈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마음이 온통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미 비밀번호를 말해준 후 잔고가 줄어든 걸 확인했지만 사기라는 확신이 들기보다 혹시 아직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미지 고객님, 여기 은행금융안전관리팀입니다. 혹시 조금 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 확인하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그래, 이제 진짜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구나 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확인했어요. 돈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안전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 돈이 다시 빠져나가지 않게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이 계좌는 경찰과 우리 은행이 함께 관리하는 보호 계좌이니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찰과 함께 관리한다는 말이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오전부터 이어진 일련의 상황과 두려움, 그리고 믿고 싶은 마음이 한꺼번에 작동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전부 이체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어머니는 속으로 혹시라도 이게 진짜 내 돈을 지키는 길이라면 하고 생각하며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은행 앱을 켰습니다. 이체 금액란에 평생 모은 돈 전부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을 때 어머니는 잠시 안도감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연락이 오면 받지 마시고 저희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뚝 하고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사기였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돈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할 교훈은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계좌라는 건 없습니다. 은행과 경찰이 함께 관리하는 계좌, 절대 없습니다. 그건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불안에 기생하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은 절대 고객에게
모든 돈을 이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모두 잃고 난 며칠 후 어머니는 거의 하루 종일 멍하니 TV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다니. 그 충격은 컸지만 사기꾼들의 집요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고객센터입니다. 최근 금융사기 피해를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가입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해 복구라는 말에 어머니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단합니다. 고객님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녹음을 위해 예, 동의합니다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옆방에서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급히 거실로 뛰어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어머니는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짧은 한마디는 아주 위험합니다. 사기꾼들은 이 음성을 편집해 마치 어머니가 보험이나 대출 계약에 동의한 것처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금융거래 승인 음성으로 변조해 돈을 빼내기도 합니다. 저는 전화를 빼앗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건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절대 전화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휴, 또 속을 뻔했네. 그 목소리에는 안도와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할 점은 이겁니다. 짧은 한마디라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동의합니다, 승인합니다. 같은 단어는 사기꾼들에게는 금광과도 같습니다. 전화로 어떤 계약이나 동의를 요구받으면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 후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끊으셔야 합니다. 그 사건 이후 어머니와 저는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제 이런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말아야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정말 중요한 전화면 어떡하니? 병원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서 오는 건? 저는 웃으며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 연락망을 만드는 거예요. 엄마,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일단 저한테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 확인해 줄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예방 수칙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첫째,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다. 둘째,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셋째,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한다. 넷째, 가족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서 의심 전화는 바로 공유한다. 다섯째, 휴대폰에 보이스피싱 차단 앱을 설치하고 이체 한도를 최소로 줄인다. 어머니는 처음엔 앱 설치 같은 건 어렵다고 하셨지만 막상 해보니 금방 익히셨습니다. 앱이 설치된 후 의심스러운 번호가 걸려오자 화면에 빨간 글씨로 사기 위험이라고 떴습니다. 그걸 보신 어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이거 참 든든하네. 이제는 내가 먼저 끊을 수 있겠다. 우리는 또 매달 한 번씩 사기 예방 복습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사례를 보면 그 수법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건 우리도 당할 수 있겠다 하고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며칠 동안 어머니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실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거나 TV를 켜놓고도 화면을
보지 않고 앉아 계셨죠.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멍청해서 그렇지. 어머니의 입에서 자책이 흘러나올 때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자존심과 자신감까지 무너뜨립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일수록 속았다는 사실 자체가 큰 상처가 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불안해하고 심지어 친척이나 지인에게 걸려온 전화도 의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게 해드리기 위해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가족과 나누기. 엄마,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매일 수십 명이 당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당하는데 혼자 감당하면 더 힘들어져요. 이렇게 말하며 피해 사실을 저뿐 아니라 친한 이모, 형제들과도 공유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 한 분이 나도 작년에 당할 뻔했어라며 경험을 나누자 어머니 얼굴에 조금 안도하는 표정이 비쳤습니다. 둘째, 일상 속 자신감 회복. 어머니는 사건 이후 외출을 꺼리셨지만 저는 일부러 동네 시장에 같이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했습니다. 시장에선 사기꾼이 아니라 다 아는 얼굴만 만나잖아요. 거기서 마음을 좀 풀어요. 사람들과 안부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 어머니의 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셋째, 마음 운동. 심리학자들은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작은 성공 경험을 반복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이심 전화 차단하기 연습을 했습니다. 앱에 표시된 빨간 경고를 보고 직접 통화를 끊는 연습을 하니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끊을 수 있겠네.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이 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3가지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나누기. 일상적인 사회 활동을 유지해 자신감을 되찾기. 실전 연습으로 내가 지킬 수 있다는 확신 심어주기. 보이스피싱 피해는 내 잘못이 아니라 범죄자의 잘못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예방 습관을 몸에 익히면 다시는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있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는 내가 당한 얘기를 그냥 숨기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속으면 안 되잖아.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피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나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 첫 무대는 동네 경로당이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이 오 여사님, 요즘 보이스피싱이 심하다는데 좋은 얘기 좀 해주시죠 하자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 숨기면 숨길수록 더 많은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실제 당했던 과정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주민번호를 요구하던 목소리, 대출이 실행된다고 겁을 주던 사람들, 비밀번호와 안전계좌 이야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던 어르신들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아이고, 나도 저런 전화 받아본 적 있는데. 그때는 그냥 끊었는데 이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어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지 마세요. 받더라도
절대 개인정보 주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일 있어도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열의 9사기입니다. 그날 이후 경로당 어르신들은 의심 전화가 오면 서로에게 먼저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방금 전화 받았는데 수상하다고 말하면 다른 어르신들이 그거 사기야, 끊어 하고 외칠 정도였습니다. 마치 작은 마을 방범대가 된 셈이었죠. 어머니는 웃으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표정은 몇 달 전 모든 걸 잃고 주저앉았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장의 핵심은 경험을 숨기지 않고 나누면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경고 한마디가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긴 이야기가 끝난 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한 약속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종이에 커다랗게 보이스피싱 예방 체크리스트라고 쓰고 그 밑에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다. 엄마, 이제 모르는 번호는 그냥 두세요. 정말 중요한 거면 문자나 다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 차단 기능을 켰습니다. 둘째, 발신 번호를 믿지 않는다. 사기꾼들은 은행관공서 번호를 똑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엄마, 번호가 맞는지 꼭 홈페이지나 통장, 카드 뒷면 번호로 다시 확인하세요. 셋째, 개인정보 비밀번호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심지어 동의합니다라는 한마디도 절대 주지 않기. 어머니는 이제는 물어보면 그냥 웃으면서 끊을 거야 하셨습니다. 넷째, 지금 당장 하라는 건 무조건 의심한다. 사기꾼들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생각할 틈을 빼앗아야 속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엄마, 누가 뭐래도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만 외우세요. 다섯째, 가족 비상 연락망을 만든다. 어머니 휴대폰에 제 번호와 형제들 번호를 단축키로 등록했습니다. 이제 의심 전화가 오면 바로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 심리적인 방어법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사기꾼들은 돈보다 마음을 먼저 빼앗아요. 겁을 주거나 반대로 친근하게 다가와요. 그럴 땐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리고 혹시 사기일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 어머니는 처음엔 그게 효과가 있겠어 하셨지만 몇 번 연습하자 실제로 전화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끊을 수 있었습니다. 호흡을 하니까 머리가 좀 맑아지더라. 그 표정은 그동안의 불안과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자리 잡은 얼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저는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의심 전화는 반드시 가족에게 알린다.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다.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한다. 며칠 후 어머니는 경로당에서 또다시 예방 이야기를 하셨고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여사님 덕분에 저 오늘 전화 하나 끊었어요. 진짜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이 좀 편해졌어. 마무리 메시지. 보이스피싱은 기술보다 사람의 심리를 노립니다.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는 침착함, 공식 확인 습관, 그리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고 주변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평생 재산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전화 한 통이 전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 한 번이 그 모든 것을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간단한 클릭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